초충도. 풀벌레에 담긴 소망과 사랑. 붉은 엽기와 푸른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굵은 가지 한 줄기가 둘로 갈라져 8송이의 엽기가 피었네요. 엽기 줄기를 감아오른 파란 나팔꽃 2송이는 아직 꽃봉오리로 맺혀 있고요. 왼편에 날벌레 한 마리가 엽기밭으로 날아들다가 멈췄는데 엽기 잎에 숨어있는 개구리를 봤기 때문인가 봐요. 아래에는 커다란 사마귀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앞발을 걸어모은 채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데 잠자리는 여유있게 날갯짓을 하고 있어요. 긴장감과 여유로움이 고상하면서도 우아하게 대비를 이룬 이 그림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문인이자 시서와에 모두 뛰어났던 신사임당의 작품입니다. 엽기와 검은 잠자리는 사임당 초충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크기나 섬세한 표현으로 보아 머리맡에 두고 보는 머리가리개 병풍으로 그려졌을 것으로 짐작한답니다. 다음으로는 수박과 들쥐를 볼까요? 여기에는 수박뿐 아니라 페랭이꽃, 나비, 나방, 들쥐 등이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그림 속 동식물들은 예로부터 길상, 즉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염원의 뜻을 담고 있답니다. 수박은 씨가 많아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죠. 씨를 파먹힌 오른쪽의 수박은 마치 하하하 웃는 것처럼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페랭이꽃은 검은 머리, 즉 청춘을 뜻하며 나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즐거움과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약 200년 후에 이 그림과 아주 비슷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겸재정선이랍니다. 정선이 그린 서과투서, 즉 수박과 도둑쥐라는 제목의 이 그림을 보면 커다란 수박 아랫부분을 2마리 쥐가 파먹어 씨가 드러나 있고 수박 덩굴이 위로 이어져 있습니다. 꽃이 피는 대나무라고 불리기도 하는 달개비는 장수를 상징하는 꽃이죠. 겸재정선이 입체적이고 동적인 구도로 수박을 훔쳐먹는 들쥐를 그렸다면 신사임당은 하나하나 섬세하게 의미를 채워가며 감성적으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신사임당은 강릉지방의 토호인 신명화의 둘째 딸로 태어나 감찰 이원수와 결혼했는데 사임당이라는 호는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선 성리학을 완성한 대학자인 셋째 아들 율곡이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지만 첫째 딸 임회창과 막내 아들 이유는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 당대의 그림과 글씨로 이름을 날렸다고 해요. 조선시대 여성 화가의 시조인 신사임당과 여성 사군자의 시조인 임회창은 조선시대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이름을 남긴 모녀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신사임당은 1551년 5월 17일에 48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이때 이이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율곡전서 18권에 수록된 선비행장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이이가 쓴 글입니다. 선비행장에 의하면 신사임당은 어릴 적부터 시와 글씨, 그림에 재능이 있었고 특히 산수화, 포도 그림을 잘 그리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사임당 생전에 높은 평가를 받았던 포도 그림은 어땠을까요? 낙관이 남아있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사임당의 작품일 것이라 전해지는 포도 그림 한 편을 보겠습니다. 고운 비단 위에 포도 3송이가 주렁주렁 달렸네요. 가장 큰 포도송이는 다 드러내지 않고 잎으로 절반 정도를 가려서 그림이 번잡스러워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먹만으로 그리는 묵포도는 포도 알맹이와 줄기, 가지의 농담을 달리해야 단조롭지 않고 생기 있는 포도가 만들어지죠. 사임당은 이 그림에서 오래된 줄기는 옅게, 새로 난 가지는 짙게 처리하여 생동감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져 있는 포도의 덩굴은 자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가득 맺힌 알맹이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해서
묵포도는 사군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자주 그려졌는데요. 포도를 그려 처음으로 이름을 낸 화가가 바로 신사임당이랍니다. 지난 2009년 6월에 발행된 5만 원권의 앞면에도 바로 이 묵포도가 들어가 있죠. 신사임당의 초충도 병풍은 조선 왕실에서도 모사하여 궁중에 보관했을 정도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 사임당의 초충도 실력은 활동 시기였던 16세기보다 사후에 훨씬 더 명성을 떨쳤습니다. 17세기의 송시열이 저 율곡 선생을 낳으심이 당연하다라는 표현으로 신사임당의 그림을 높이 칭송한 이래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18세기 노론계 학자들에게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답니다. 즉 초충도가 성리학자 율곡 선생의 어머니다운 정신과 기운이 담긴 작품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어질고 현명한 어머니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으로 부상한 거죠. 18세기 초에 활발하게 활동한 정선이 적지 않은 초충도를 남긴 것도 당시 신사임당 초충도의 인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돼요. 신사임당은 불과 48세에 타계했으며 전문 화가가 아니었는데도 오늘날 사임당의 초충도라고 전해지는 작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작품에도 낙관이 없어서 기준작을 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언뜻 보면 쉽고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학술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임당의 그림이랍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하게 거론되는 대표 작품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본, 간송미술관 소장본이 있으며 보물 595호로 지정된 동아대 박물관 소장 자수병 8폭도 있습니다. 검은 비단에 술을 놓은 이 자수병풍의 일폭은 숙종 때 문인 신정아가 사임당의 초충도를 본 뒤 감탄하면서 쓴 첫째 폭엔 오이넝쿨 2개 뻗고 그 아래 두꺼비가 오르려 하네 라는 시와 일치합니다. 이 밖에 제3폭에서 읊은 수박 아래 쓰르라미, 제4폭의 원추리잎 아래의 방앗개비, 제5폭의 맨드라미 등도 모두 자수병풍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병풍은 신사임당의 작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문헌에서 칭송받았던 신사임당의 초충도의 원형에 제일 가까운 특징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섬세하고 뛰어난 회화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입니다. 신사임당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을 범상하게 여기지 않고 섬세한 필치와 미려한 채색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집안 뜰하게 핀 갖가지 꽃들과 길가의 들풀들, 작은 벌레나 동물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은 것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바랐던 당시 사람들의 소망을 담았기 때문이죠. 뜰은 마당으로 들어온 작은 산수라고 합니다. 화폭 속에 담긴 사임당의 뜰은 모두에게 열려있죠. 풀벌레 그림 속에 담긴 사임당의 소망과 사랑이 느껴지시나요?